이번에 아예 제목부터 영어입니다. 디덕션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랑 다음 주랑을 주파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다음 주에 요거 내용 이어서 진행하니까 오늘 만약에 그래요. 지금 저한테 1시간이 남았다 칩시다. 12시 15분까지 요거 진행하다가 끝까지 못 도달했다라면 쿨하게 다음 주로 넘기면 되니까. 그 다음에 아마도 지금 제 생각은 금요일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유동적으로 활용을 해서 금요일반 친구들은 오늘 우리가 앞에서 진행한 과제 설명을 쿨하게 우리 수업 영상을 대신 보면서 진행하고, 대신에 금요일 반에서 요 수업 자료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거기서는 생방송으로 진행해서 촬영을 해두고 그거를 우리 반 재생 목록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이 주말에 구경해보고 오시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진도가 조금 남은 게 있으니까 다음 주 거가 더 재밌으니까 일단 그거는 조금 진행하면서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스타트 해볼게요. 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전보다 좀 더 복잡한 선언을 적기 위해 우리가 구경해 볼 만한 얘기들을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적어놓은 선언을 C 컴파일러가 컴파일 타임에 어떻게 읽는지, 그 친구가 어떤 규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적어둔 선언을 해석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도 그 C 컴파일러가 나중에 우리 선언을 어떻게 읽을 거냐랑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적어놓은 선언을 읽는 게 가장 깔끔할 거예요. C 선언을 납득하는 가장 깔끔한 방법. 그걸 우리가 적고 저 친구가 읽을 거란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이 동일한 관점에서 적고 읽고 하면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매우 원활하게 수행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동등한 방식으로, 오늘 배우는 동등한 방식으로 C 선언을 읽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나중에 그렇게 읽을 수 있을 테니까 새로운 선언을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와 같이 추가적인 발상을 가져가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일단, 그러니까 12주차 내용은 일단 그 선언을 읽는 방법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선언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음 주 수업에서는 이제 그 선언을 적어서 도입해둔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는 수식으로서 적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수식으로서 적어둔 그 이름을 가지고 C 컴파일러가 어떻게 deduce라는 걸 하냐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이번 세트의 제목이 디덕션인데 이걸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자, deduce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deduce는 일종의 우리 이전에 살짝 튀어나왔던 추론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연역적인 추론, 막 3단동법 그런 거 있잖아요. A는 A고 B는 B다 막 이런 느낌으로 딱딱 단정적으로 정해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넘버의 형식은 int가 확실하군요 와 같이 단정적으로 딱딱 잘라가면서 가능성을 좁혀가면서 정하는 걸 디덕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 추론 정도로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거에 반대되는 귀납은 이제 인덕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인듀스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스레인지 그거가 아니라 아무튼 간에 얘는 in이라는 접두어가 붙은 거고 deduce는 d니까 덜어낸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 가능성들 중에 이게 더블일 수도 있고 인트일 수도 있고 함수일 수도 배열일 수도 있고 하는데 저기에 선언이 저렇게 적혀 있으니까 얘는 배열 이름이구나 와 같이 확정을 짓는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덕션이랑 인덕션 두 가지 단어 지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컴퓨터 동네에선 여기에 reduce라는 표현도 추가로 사용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쩌면 2학년 때라든가 3학년 때 알고리즘이라는 수업에서 reduce라는 표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자, 단어에 re가 들어가잖아요. 리사이클 같은데 re 적을 수 있잖아요. 그 접두어가 지금 말하는 duce의 앞에 붙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시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A라는 문제 그대로 풀지 않고 B라는 문제로 전환을 해서 푼다와 같은 느낌으로 리덕션을 수행하는 게 가능해요. 알고리즘 수업에서 아마 튀어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얘네들 말고 사실은 이제 일상적인 상황에서 프로듀스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죠? 거긴 프로가 붙은 거고 등등이라고. 그래서 듀스의 앞에 접두어가 그런 식으로 붙어서 각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듀스는 파고 내려가서 좀 더 강렬한 결론을 도출을 해나가는 느낌이고, 디듀스는 전체 덩어리를 조금씩 가능성을 배제해 가면서 진짜 진실에 해당하는 거를 딱 마지막에 결정하는 느낌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자, 그래서 디덕션 그 자체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소개할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을 원활하게 납득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이전보다 복잡한 선언은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읽을 수 있나를 먼저 해놓고,
그거랑 관련한 내용을 조금 더 진행하고 다음 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과제 넘버2 방금 전 설명 진행했고요. 오늘 새로 나오는 단어는 요 LVALUE라는 느낌으로 적혀있는 굵은 글씨 단어가 새로 등장할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스타트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선 C 컴파일러가 그다음에 우리가 선언을 어떻게 읽을 수 있나, 선언 읽는 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니까, 나 자신이니까 사람인 우리 입장에서 이 슬라이드 설명을 진행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그 동일한 방식으로 컴파일 타임에 C 컴파일러도 우리의 선언을 읽는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아요. 제가 잘 팩트 체크를 해서 준비해 놨으니까 C 컴파일러가 어떻게 선언을 읽냐도 동치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준비해 봤어요. 자주 보던 선언 들고 와봤습니다. int x 세미콜론이에요. 이니셜라이즈는 없고 스페시파이어는 int 하나 있고 데클러레이터는 x 이름만 적혀 있는 그런 가장 단출한 선언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선언에 의하면 x는 무엇의 이름인가요? 뭐 이름이냐요? 물어보면 그냥 답할 수 있죠. 맨날 말하는 그거잖아요. int 변수 이름입니다 라고 여러분 답하면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베리에이션을 들고 간다면 예를 들면 데클러레이터에 별을 붙일 수가 있었어요. 자, 얘는 int 포인터 변수 이름입니다 라 말할 수 있어요. 일단 x는 여전히 변수 이름입니다.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거기다가 별을 하나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와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x는 포인터 이름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 단어 포인터는 일종의 개념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배열, 함수, 포인터, 그 세 가지 선택지 중에 포인터에 해당하는 선택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얘는 배열보다도 조금 더 추상적인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뭔가를 논의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게 포인터 형식, 예를 들면 int 별 형식, 더블 별 형식, 컨스트 캐릭터 별 형식과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x와 같은 거를 얘기를 할 때 포인터 변수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요 x 같은 자리에 담기는 값, 얘를 또는 앰퍼샌드 넘버 값 같은 느낌으로, 포인터 값 같은 느낌으로 구현을 해서 단순히 포인터 세 글자만 적지 말고 그 포인터 개념이 어디에 붙어서 지금 설명을 진행하는 거냐를 같이 서술해서 합성어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서 다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기말고사 때는 제 요전 시험 채점보다 좀 더 깐깐하게 채점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말고사도 두 교시로 나눠서 볼 겁니다. 기말고사는 실습 시험을 1교시에 볼 거고 이론 시험을 2교시에 볼 거예요. 그리고 이론 시험이 이전에 여러분이 시험 쳤었던 그 세 번째인 거죠. 에어포 1에서 하나 중간고사만 봤으니까 그 세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한국말로 적으라고 할 거고 영어로 적으셔도 되지만 좀 더 정밀한 설명을 요구를 할 거예요. 이전까지는 적당히 말줄임표를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도 적당히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다면 맞다고 쳐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내 주장을 한국말로 글자들로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 연습을 해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포인터까지만 적으면 좀 모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뭐의 이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포인터의 이름입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포인터 값 하나, 지금 같은 경우는 int 포인터 값 하나를 담기 위한 int 포인터 변수 이름입니다 라고 같이 적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선택지죠. 대괄호를 붙인다 칩시다. 이러면 이제 x는 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거고, 일단은 x는 int 세 칸짜리 배열 이름입니다 라고 말하면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괄호 열고 닫고를 붙일 수 있었죠. 얘 같은 경우는 인수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호출하면 나한테 int 값을 위탄하는 함수 호출식의 형식이 int 형식인 함수 이름입니다 같이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복습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등장을 했다 칩시다. 선언을 이딴 식으로 적어놨다 생각을 해봅시다. 대괄호도 붙였고 별표도 붙였어요. 그러면 x는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물음표가 뜨면 정상이에요. 자, x는 뭐냐라는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컨트롤 F5 누르든가 해서 빌드를 시작하면 C 컴파일러도 지금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뭐지? 저 사람이 지금 x를 무슨 목적으로 도입을 한 거지를 유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살짝 힌트가 나오기는 했어요. 어떤 이름에 대한
그 이름 자체를 사용하기 위한 연산자가 왼쪽에도 붙어 있고 오른쪽에도 붙어 있다라면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먼저 붙습니다. C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앰퍼샌드 연산자가 왼쪽에 붙고 대괄호 연산자가 오른쪽에 붙었었어요. 그래서 넘버스의 0번째 칸에 대한 위치값과 같은 표현을 적었어야 했었고 우리는 대괄호랑 앰퍼샌드를 둘 다 그냥 붙여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0번째 칸에 대한 이 먼저 붙어서 대괄호 0이 먼저 붙어서 인트 한 칸이 특정되는 거고 그 인트 한 칸에 대한 위치값을 얻어야 됐었으니까 어드레스 오브를 얻어야 됐었으니까 앰퍼샌드 연산자가 그 다음에 붙었다 보시면 돼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오른쪽에도 뭔가 붙어 있고 왼쪽에도 뭔가 붙어 있다라면 기본적으로 지금 첫 번째 규칙이 튀어나온 거예요. 오른쪽 걸 먼저 붙입니다. 따라서 x는 일단 뭐냐라 질문하면 대괄호를 먼저 읽으면 돼요. 그래서 x는 일단은 3칸짜리 배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튀어나와요. 그 이름이 뭐냐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일단 그 이름에 가장 먼저 붙는 기호가 뭔지를 찾으면 돼요. 선언에서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막 뭐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처음에 붙는 게 뭐냐가 요 x가 구체적으로 누구냐, 배열이냐, 포인터 변수냐, 함수냐, 아니면 노말 변수냐 등등을 결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쳐다보시면 돼요. 그래서 x는 일단 배열의 이름입니다. 구체적으로 3칸짜리 배열의 이름이에요. 일단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대괄호 3까지만 읽으면 데클러레이터를 다 읽은 게 아니에요. 따라서 대괄호 다음에 뭐가 붙나를 추가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는 대괄호 다음에 별이 붙어요. 자, 뭔가가 배열이 맞다면 그 다음에 붙는 거는 그 배열의 각각의 칸에 지금 같은 경우는 3칸짜리죠. 0번째, 1번째, 2번째 칸에 뭐를 담나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대괄호 다음에 별이 붙습니다. 따라서 그 x의 0번째, 1번째, 2번째 칸에는 각각 별을 하나씩 담을 수 있는 거예요. 포인터 값을 하나씩 담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각각의 칸은 그 포인터 값 하나를 담기에 적절한 크기, 우리 지금 기본 세팅인 x64 기준으로는 8바이트만큼으로서 정의가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인트 포인터든 더블 포인터든 캐릭터 포인터든 똑같은 메모리 위에서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위치 값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걔네들 전부 다 x64, 64비트 기준이기 때문에 64비트, 달리 말하면 8바이트 어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맨날 16진수 표현 볼 때 그 16진수 표현이 16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64비트를 표현하기 위해서라 보시면 돼요. 엄청 많은 0이 적혀 있지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별 하나의 크기는 우리 현재 세팅으로는 8바이트예요. 32비트 컴퓨터 기준이다라면 4바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X는 3칸짜리 배열이고 포인터 3개를 담을 수 있을 만한 배열인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붙인 게 별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별 다음에 뭐가 붙냐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뭔가가 포인터라면 그 다음에 붙는 거는 뭐에 대한 포인터냐를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별까지 붙이면 데클러레이터는 다 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페시파이어를 보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무슨 별이냐, 뭐 한 칸에 대한 별이냐 할 때 인트 한 칸에 대한 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를 종합해서 본다면 x는 3칸짜리 배열이고 각각의 칸에 인트 포인터 값을 담을 수 있는 3칸짜리 배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방금까지 나왔던 내용 살짝 정리하면 선언의 데클러레이터 자리에다가 우리 별 붙일 수 있고 대괄호 소괄호 붙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걔네들 한꺼번에 여러 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때 이름 왼쪽 오른쪽에 기호가 각각 붙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오른쪽 거를 먼저 붙여서 읽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먼저와 같은 규칙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이름이 뭐 이름이냐, 얘가 지금 함수 이름이냐, 포인터 변수 이름이냐, 배열 이름이냐를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그 이름에 가장 먼저 붙는 기호가 뭔지를 파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열심히 순서대로 붙여가면서 읽을 때 방금 붙였던 기호가 별이라면 그 다음에 붙는 거는 이 포인터 값은 뭐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이냐를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그 별, 그 포인터 값을, 위치 값을 따라가면 메모리 위 뭐가 튀어나오냐와 같은 느낌으로 한국 사람들은 축약해서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 따라가면 뭐가 나올까요? 와 같은 느낌으로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포인터라는 포인트 말 그대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한 뭔가를 포인터라고 명명을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대로 해두고, 자, 방금 붙인 기호가 대괄호라면 그 다음에 붙는 거는 그 배열의 각 칸은 뭐를 담는 칸이냐를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방금 전에는 별을 담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이 간단한 예시 생각해 보면 여기는 x는 3칸짜리 배열이에요. 뭐 3칸짜리 배열이냐? 그러니까 그 대괄호 다음에 뭐가 붙냐에 따라 결정된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스페시파이어 int가 튀어나온 거고, 따라서 int 3칸짜리 배열이다라고 해석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소괄호라면 그럼 이제 함수 이름인 거잖아요. 자, 방금 붙인 기호가 소괄호라면 그 다음에 붙는 거는 무슨 형식 값을 리턴하냐를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괄호 바로 뒤에 int가 붙는다. 그러면 int 값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봐주시면 선언 읽는 법 일단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게 끝이 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보다 선언을 훨씬 더 잘 읽는 비주얼 스튜디오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시간 절약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pdf 파일 받으면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적절하게 평소에 아무 용도로나 쓰던 뭐 템프라든가 그런 프로젝트 갖고 놀던 거 열어주시고, 아 이게 뭐한 짓입니까? 그 다음에 방금 전 슬라이드에 적혀있던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준비가 끝납니다. 그래서 main.c 같은 코드 적을 .c 파일이 이 프로젝트에 없다라면 컨트롤 쉬프트 A 누르시면 새 항목 추가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예를 들면 main.c 한 다음에 엔터 치시면 돼요. 저는 이미 있으니까 이건 생략을 할게요. 자, 이렇게 복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다 적었으면 F10을 천천히 2번 눌러주세요. 어떤 식으로 나오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F10을 한 번 누르면 메인의 여는 중괄호를 실행하기 직전 타이밍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노란 화살표는 메인의 여는 중괄호 자리에 있어요. 자, 아까 전에 그 automatic 위치 얘기를 했는데, 여는 그러니까 이 중괄호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예를 들면 넘버 자리, ptr 자리, arr 배열 자리 등등이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넘버 자리가 정확히 어디냐가 확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사식 창에 조금 이따 하긴 할 건데, 예를 들면 앰퍼샌드 넘버 같은 거 적으면 이런 식으로 이상한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넘버하고 엔터 치면 메모리를 읽을 수 없음,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넘버에 대한 인트 한 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10을 천천히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중괄호 내용물 실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부터는 넘버 자리에 담겨있는 값 내지는 앰퍼샌드 넘버 값 등등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F10을 2번 눌러서 이 메인 함수정이 닫는 중괄호 자리에 이제 프로그램 끝내기 직전 타이밍까지 노란 화살표를 이동시켜 두고 조사식 탭을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조사식 탭 닫았다. 그러면 컨트롤 D 한 다음에 손 띄고 W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일단 F10 눌러서 디버깅을 시작한 다음에 조사식 탭이 보일 거예요. 그때부터 조사식 탭을 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F10 2번 누르고 조사식 탭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조사식 탭의 이름 칸에다가 이 내용을 한번 적어 봅시다. 일단은 이름 적고 엔터키 치고 이름 적고 엔터키 치고 하다 보면 지금 요 스샷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애들은 파란색 박스로 보여주고 어떤 애는 빨강색 박스로 보여주고 등등일 거예요. 다크 모드면 색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직접 저 아이콘을 고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주얼 스튜디오가 알아서 적절한 박스를 그려줄 겁니다. 대충 느낌상으로 아마도 얘는 지금 파란색 박스는 데이터요, 빨강색 박스는 코드입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구분하는 것 같죠? 대충 그 정도 납득해두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조사식 탭에다가 우리가 지금 도입해놓은 이름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넘버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딨냐? ptr, arr, main, ptr, arr, main까지 적는 겁니다. 그래서 넘버 적었더니 값은 이상한 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형식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ptr 값은 이상한 거 나와요. 형식은 이렇게 나와요. int 별 형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rr int 대괄호 3 형식입니다. main int 소괄호 열고 닫고 점점점 적혀있긴 하지만 아무튼 나오는 걸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요. 마지막 x, 지금 x가 지금 아까 물음표 떴던 바로 그거죠. 대괄호도 별도 붙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얘 x 적고 엔터 치면 얘도 비슷한 느낌으로 뭔가 얘기해주고 얘의 형식은 int 별 대괄호 3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걸 여러분 구경하셨다면 성공이에요. 자, 요 조사식 기능은 우리 이전에 살짝 구경해 봤듯이 이름을 적으세요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수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식을 지금 시점에 계산하면 지금 노란 화살표 여기까지 와 있는 지금 시점에 계산하면 무슨 값이 나오냐 플러스 그 수식을 무슨 형식 수식으로 간주해서 지금 다루게 될 것이냐 등등을 우리한테 실시간으로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우리가 메인 닫는 중괄호 만나는 그 정도 시점에 수식 x를 적어놨었다면 걔의 형식은 int 별 대괄호 3 형식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묘한 느낌이긴 한데 익숙한 느낌이 든다면 성공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칸 구경해 보시면 자, 지금 형식칸에 적혀 있는 건 정확히 이거예요. 선언에 적어둔 데컬러레이터 자리에 적어둔 이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글자들이 똑같이 적혀 있다면 성공인 거예요. 예를 들면 x에 대한 선언 지금 어떻게 적혀 있었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기서 지금 x의 형식이랍시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형식이랍시고 얘기한 겁니다. 조사식 탭에서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팩트인 겁니다. 그대로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함수 이름 같은 경우는 괄호 안에 점점점이 이렇게 좀 오묘하게 적혀 있긴 한데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부분만 본다면 진짜로 선언에 적혀 있는 그대로를 그 이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거를 다 얘에 대한 형식으로서 간주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셨다면 성공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조사식 탭의 이름 칸에다가 수식 x 대괄호 0 대괄호 닫고를 적고 엔터키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엔터 쳤을 때 과연 값은 일단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아요. 지금은 뭐 이니셜라이저 그런 거 붙인 거 아니기 때문에 값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형식이 중요해요. 수식 x 대괄호 0 대괄호 닫고의 형식을 C 컴파일러가 뭐라고 지금 간주하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x 대괄호 0 엔터 치면 값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 친구의 형식은 우리한테 int 별 형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대괄호를 안 붙였을 때 x에 대괄호 안 붙였을 때는 형식의 대괄호가 붙어 있었어요. 수식 x에 대괄호를 붙여놓고 큰 수식을 만들었을 때는 이 대괄호 붙인 수식은 형식은 대괄호가 빠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x에 대한 선언에서 이제는 x 글자뿐만 아니라 그 뒤에 바로 붙었던 대괄호 3부분까지 제외한 다른 글자들 따라서 int 별이 똑같이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봤던 내용을 요약하면 자, 여러분이 선언 읽는 순서에 따라 대괄호, 별, int 순으로 붙는 선언이었단 말이에요. 그 순서에 따라서 수식을 잘 적는다면 연산자를 순서대로 잘 붙인다면 선언 내용들 중에 내가 적은 부분에 해당하는 그 수식의 형식은 선언 내용들 중에 내가 안 적은 부분이랑 완전히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데클러레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대괄호가 30개 붙어있든 별이 20개 붙어있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붙는 순서대로 따박따박 연산자 적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항상 그걸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일부만 적어도 됩니다. 다만 붙이는 순서에 맞게 어디까지 붙여서 수식으로 적을 거냐를 결정해 가면서 잘 적으시면 돼요. 그렇게 수식을 구성해 놨다면 그 수식의 형식은 원래 선언에는 적혀 있었던 수많은 기호들 중에 지금 붙인 걸 제외한 나머지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스페시파이어 인트도 지금 열심히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봤었던 익스턴이니 스태틱이니 그런 별도의 스페시파이어들은 여기서는 지금 고려 대상이 아니기는 합니다. 스태틱은 형식과 관련한 문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x의 사용 방법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그 x라는 이름에 대해 컴파일러가 정의를 어떻게 해줄 거냐에 해당하는 이슈였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수식의 형식, 이름의 형식 등등과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어차피 완전히 다르게 생긴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아무튼 간에 스페시파이어에는 예를 들면 int 같은 게 적혀 있을 것이고 int 말고 더블이 적혀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딱 그 정도까지를 지금 같이 다루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사실
우리가 선언 적어 놓은 순서대로 기호가 붙는 순서대로 수식을 예쁘게 적기만 하면 됩니다.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일부분만 적어도 됩니다. 3개가 붙어 있었다. 처음에 붙는 2개만 붙여놓으면 그 수식의 형식은 안 붙인 하나를 포함해서 나머지 선언에 적혀있는 나머지 글자들에 해당하는 형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C 선언을 바라보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어도 C 선언을 좀 더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다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main 하면 int 괄호 열고 닫고 형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생각해 보면 main 괄호 열고 닫고 하고 엔터 치면 이젠 int 형식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왜냐? 여기 지금 main까지 적었으면 걔 형식은 이걸 제외한 나머지예요. main 괄호 열고 닫고까지 적었다면 걔 형식은 그걸 제외한 나머지예요. 지금은 스페시파이어만 남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조금 이따 다시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적는다면 이제 얘기가 달라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main2라고 합시다. main2의 형식은 이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ain2 호출시까지 적는다? 그럼 걔 형식은 int 별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다 별까지 붙인다? 그럼 나한테 int 한 칸이 특정된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른쪽 거 붙이고 왼쪽 거 붙이니까 딱 그 순서대로 잘 붙여서 수식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적었다 보시면 돼요. 등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납득했다면 요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좀 더 복잡한 선언들을 좀 더 수월하게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방금 봤던 그거예요. 소괄호를 붙였고 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x가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x는 뭡니까? 하면 먼저 붙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x는 함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인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호출하면 우리한테 int 별 값을 리턴하는 x를 호출해서 나한테 온 포인터 값을 갖고 메모리 위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int 한 칸을 특정해 가면서 4바이트만큼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함수 이름입니다. 그럼 이제 별을 2개 붙여봤어요. 그러면 x는 뭐냐라 질문하면 가장 먼저 붙는 건 당연히 별이죠. 그러면 x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뭐에 대한 포인터 변수냐? 뭐 한 칸에 대한 포인터 변수냐를 생각해 본다면 얘는 int 별 포인터 변수의 이름입니다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맞습니다. 자, 맞아요. 메모리 어딘가에 있을 int 별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자, 저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아이고 자, ptr에는 지금 앰퍼샌드 넘버 값을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드레스 옵 연산자, 앰퍼샌드 연산자랑 그 포인터라는 개념 자체의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걸 아래에다 적을게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int 별별 pptr 같은 느낌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pptr에는 pptr의 형식은 int 별별이잖아요. 얘는 나중에 별 pptr 하면 int 별 한 칸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애입니다. 여기 지금 int 별 한 칸을 ptr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하나를 잡아놓은 게 있어요. 따라서 int 별 여러 칸이 존재할 수 있지만 나는 ptr에 대해서 잡아놓은 그 8바이트만큼을 쓰겠다와 같이 그 별 한 칸만큼을 쓰겠다라는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pptr 갖고 ptr에 대한 한 칸을 쓸 수 있어요. ptr 값을 갖고 넘버 int 한 칸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마치 넘버는 3 할 수 있는 것처럼 별 ptr은 5를 할 수 있는 거고 별별 pptr 하면 7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한번 실행해보면 여기까지 하면 자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넘버는 3 실행이 끝나면 당연히 넘버 자리에 3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ptr을 가지고도 3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pptr 하면 얘는 지금 바로는 안 보여주지만 아무튼 따라가고 하면 int 값 3, int 한 칸에 대한 3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 별 ptr은 5는 수식을 계산하면 그러면 ptr에 담겨있는 값을 토대로 메모리 위 어딘가에 있는 4바이트짜리의 5를 담는 거예요. 따라서 넘버 자리에 5를 담습니다. 왜냐? ptr 자리에는 지금 앰퍼샌드 넘버 값이 담겨있고 그걸 가지고 메모리 위에 있는 넘버 자리에 5를 담는 게 가능하니까요.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pptr을 가지고 ptr 자리에 있는 앰퍼샌드 넘버 값을 들고 와요. 그걸 가지고 또 별을 찍는 겁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얘는 넘버 자리에 7을 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자체는 복잡하게 느낀다 하더라도 이거를 전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게 현재 골자인 거예요. PPTR은 여기 적혀있는 그대로입니다. 일단 얘는 뭐냐라 질문하면 얘는 포인터 변수예요. 뭐에 대한 포인터 변수냐? 인트 별 한 칸에 대한 포인터 변수인 겁니다. 인트 별 한 칸은 어떻게 쓰는 거냐? 나중에 별을 또 찍으면 그러면 인트 한 칸을 쓸 수 있는 친구인 겁니다. 그 선언 적어놓은 대로 별 PPTR하면 얘는 인트 한 칸을 아무튼 특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항상 성공하냐는 완전 별개 문제지만 아무튼 형식 측면에서 얘는 인트 형식 수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인트 한 칸 자리에다가 내가 지금 정한 리터럴 00000007을 담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이 는 수식 적을 수 있고 지금은 요게 성공한 이유는 요게 잘 돼 있고 요게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변수들 자리에 적절한 포인터 값들이 잘 담겨 있었으니까 최종적으로 앰퍼샌드 넘버 값을 써서 진행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일단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뭐가 붙냐? 일단 x는 다른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x는 별입니다. 포인터 변수예요. 그러면 뭐 한 칸에 대한 포인터 변수냐가 나머지에 해당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한번 봅시다. x에 대괄호 3이랑 대괄호 2가 이 순서대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x가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괄호 2가 먼저 붙을 거냐, 대괄호 3이 먼저 붙을 거냐예요. 뭐가 먼저 붙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대괄호 3을 먼저 붙여야겠죠. 대괄호 2 저 뒤에 있는 걸 먼저 붙이는 건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얘는 일단 3칸짜리 배열이에요. 그럼 이제 방금 전에 대괄호 붙였으니까 그 뒤에 붙는 건 그 3칸, 각각의 칸에 뭐가 들어가냐 를 서술하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3칸짜리 배열에 각 칸은 2칸짜리 배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괄호 2까지 읽으면 그 다음에 붙는 게 인트니까 따라서 그 2칸은 인트 값들 하나하나를 담기 위한 2칸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요 이름 x는 일단은 3칸짜리 배열이 맞고 아무튼 간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인트 6칸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 관점에서 배열의 배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트 2칸짜리가 3세트가 담겨 있는 친구예요. 여러분은 그때 요 x라는 이름을 쓰고 싶을 때 몇 번째 세트에 앞에 칸을 쓸 거냐 뒤에 칸을 쓸 거냐 같은 느낌으로 대괄호 수식을 2번 적어가면서 쓰시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규칙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선언을 읽을 때는 항상 이름과 더 가까운 거를 먼저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 선언 x 대괄호 3 대괄호 2와 같이 적혀 있다면 대괄호 3을 대괄호 2보다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먼저 붙이셔야 돼요. 따라서 이 이름을 사용할 때 수식 x의 형식은 int 대괄호 3 대괄호 2 형식이 됩니다. 여전히 배열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수식 x 대괄호 0까지 적어놨다면 얘의 형식은 int 대괄호 2 형식이 됩니다. 여전히 배열이에요. 그 다음에 수식 대괄호 0, x 대괄호 0, 대괄호 0까지 적는다면 비로소 얘가 int 형식 수식이 됩니다. 따라서 한 칸을 특정할 수 있고 거기다가 3을 담네, 5를 담네를 논의를 할 수가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직접 여러분이 선언 적어보시고 조사식에서 수식 x, x 대괄호 0, x 대괄호 대괄호 해갖고 엔터 치시면 진짜로 예쁘게 int 대괄호 3, 2, int 대괄호 2, int와 같은 느낌으로 딱딱 잘라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걸 목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규칙이 되게 직관적이고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규칙이 여기도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진행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대괄호랑 소괄호가 붙어 있고 괄호를 쳐놨어요. 근데 이 괄호는 지금 그 함수입니다. 그 괄호가 아닌 것 같아요. x 주변에 괄호를 쳐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x는 뭐의 이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x에 뭐를 먼저 붙여야 되냐를 결정해야 돼요. 대괄호랑 별 중에 뭘 먼저 붙여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이게 지금 이상한 코드가 아니라 유효한 C 선언이다라고 간주를 한다면 지금 굳이 괄호를 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괄호 안 내용물을 먼저 읽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x는 현재 별인 거예요.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괄호가 없다면 대괄호를 먼저 읽었을 거예요. 대괄호가 먼저 붙을 거예요. 2칸짜리 배열이 될 겁니다. 근데 괄호를 쳤기 때문에 대괄호를 한 겹 멀리 내보냈기 때문에 별이 먼저 붙는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되게 직관적이죠.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 실제로도 그럽니다. 따라서 x는 포인터 변수예요.
그러면 별 다음에 붙는 게 뭐냐? 지금은 대괄호가 붙는 겁니다. 별 다음에 대괄호가 붙어요. 따라서 이 포인터 값을 따라가면 2칸짜리 배열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int 2칸짜리 배열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메모리 위에 int 2칸짜리 배열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방금 전 선언 int 2칸짜리 배열 3세트를 마련하기 위한 선언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int 2칸짜리 배열이 메모리에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에 대한 포인터 값을 이 x에다가 담아두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int 대괄호 2 포인터 변수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메모리 어딘가에 있을 int 2칸짜리 배열에 대한 포인터 값을 하나를 담아뒀다가 꺼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겠어요? 이번에는 별이 먼저 붙고 그 다음에 소괄호가 붙어요. 여전히 n 포인터 변수입니다. 근데 그걸 따라가면 함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내용물 실행할 수 있는 코드 덩어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걔는 인수는 뭐 받는지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최종적으로 나한테 int 값을 리턴하는 함수 하나가 하나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는 int 괄호 열고 닫고 포인터 변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int 값 리턴하는 함수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변수에 담을 만한 값을 함수 포인터 값이라고 축약을 해서 부르는 편이기는 해요. 그냥 포인터 하면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생각을 합니다. int 포인터, 배열 포인터, 포인터 한 칸에 대한 포인터 등등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얘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int 더블 그런 게 아니라 함수, 코드 덩어리랑 관련된 메모리 위에 int 값 리턴하는 함수가 수십, 수천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 중에 내가 지금 호출하고 싶은 함수에 대한 포인터 값 하나를 담아두기 위한 이름을 지금 도입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자, 함수에 대한 포인터 마치 자 생각해봅시다. 배열에 대한 포인터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배열의 비긴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대괄호 0, 1, 2 하면은 그 뒤에 있는 칸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함수에 대한 포인터도 비슷해요. 함수야말로 항상 맨 앞에 있는 명령어부터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야지 의미를 갖는 친구예요. 괜찮아요? 항상 여는 중괄호부터 노란 화살표 갖다 대고 내용물을 순차 분기 반복에 맞게 실행을 해야 되는 게 코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배열보다 더더욱 함수에 대한 위치를 다룬다라고 할 때는 함수의 시작 위치만 다루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노란 화살표 점프시켜갖고 내용물 실행하면 되는 거야. 그 포인터 값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 함수를 온전하게 쓸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배열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아무튼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코드 덩어리 하나에 대한 위치 값을 담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여기는 세 개의 기호를 다 붙여봤어요. 대괄호랑 별이랑 소괄호를 다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붙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x는 대괄호가 먼저 붙어요. 따라서 x는 3칸짜리 배열이에요. 각각의 칸엔 별이 담겨 있습니다. 그 별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메모리 위에 있는 int 값 리턴하는 함수 하나를 가리키는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를 말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해석할 수 있다면 복잡한 C 선언 내가 성공적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자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3칸짜리 배열이고 배열의 각각의 칸은 int 괄호 열고 별 괄호 닫고 괄호 열고 닫고 형식이에요. 뭔 개소리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집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살짝 개선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느낌이죠. F10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코드 올려서 보여드리고 선언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사식을 털면 X하고 엔터 치면 얘의 형식은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뭔가 복잡한데 X 대괄호 0 하면 이건 일단 잊읍시다. X 대괄호 0 하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선언에서 X랑 대괄호를 제외한 나머지가 얘의 형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걸 읽어도 별이 먼저 붙겠구나라고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거기다가 별 x 대괄호 0까지 붙이면 이제 함수 덩어리 하나가 특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게 오류가 뜨겠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x 대괄호 0 자리에다가 앰퍼샌드 메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는 메인은 인수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int 값 리턴하는 함수니까요. 그 함수에 대한 포인터 값을 밀어놓고 스타트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는수식 계산이 끝난 시점에는 이제 그래서 별 x 대괄호 0까지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까지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인을 호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 x의 0번째 칸에는 앰퍼샌드 메인 값이 들어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호출하면 실제로 메인을 호출하는 셈 되고 따라서 우리한테 리턴 값, 인트 값을 줄 수가 있어요. 이 함수 호출식의 형식은 인트 형식이 맞습니다. 그리고 얘 지금 다시 한번 봅시다. 요 지금 글자들 제 복붙해갖고 들고 올라가 볼게요. 얘는 지금 방금 봤던 그 x에 대한 선언과 완전히 똑같은 순서대로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언에 적어놓은 그 사용 방법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선언에서 우리가 안 적은 요거만큼이 형식이 된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괄호 열고 닫고를 안 적었다. 그러면 함수 형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별을 안 적었다. 그러면은 함수 포인터 형식이 되는 겁니다. 대괄호까지 안 적었다. 그럼 걔는 3칸짜리 배열 형식이 되는 겁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는 순서대로 붙이기만 하면 아무리 복잡한 선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도입한 이름이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나온 친구들 중에 일부를 들고 와봤어요. F, 그 다음에 P, 얘는 별이 먼저 붙는 친구예요. A, 얘는 P랑 비슷한데 대괄호를 먼저 붙이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본다면 자, 이런 형식 뭔가가 존재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함수가 존재한다 칠 때 이런 애들 F1, F2, F3 등등 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다루는 형식을 적고 싶다라면 요 이름 F 대신에 이름 별 P가 들어가게끔 여러분이 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브스티튜션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F랑 비슷한 형식 뭔가를 다룰 건데 그런 애들에 대한 포인터 값을 하나를 담아두고 싶다라면 이름 F 대신에 별 P 표현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필요에 따라서 별을 먼저 붙여야 되는 거니까 괄호를 치게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수식 P는 앰퍼샌드 F는 형식 측면에서 항상 유효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F의 형식이 존재할 것이고 선언이 이미 적혀 있을 테니까 그런 애들 중에 하나에 대한 위치값을 담고 싶다 할 때 여러분이 F 대신에 별 P를 적도록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는수식을 당연히 적을 수가 있어야 돼야 정상인 거잖아요. 얼마든지 적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비슷한 느낌으로 원래 형식 하나짜리를 다루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지 않고 원래 형식값 3개, 4개를 다루고 싶다. 그래서 3칸짜리 배열을 도입하고 싶다 할 때도 원래 이름 적혀 있었던 그 자리에 대신에 새로운 이름과 대괄호 열고 닫고를 적으시면 돼요. 대괄호를 먼저 붙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오른쪽에 붙기 때문에 보통은 괄호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다면 이제 수식 P랑 수식 A 대괄호 0은 동일한 형식 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P는 별 하나를 담기 위한 포인터 변수 이름이고 A는 그런 똑같은 포인터 값 3개를 담을 수 있는 3칸짜리 배열 이름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다른 것들 다 복잡하게 적혀 있지만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두 이름 사이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첫 번째 위에 적혀 있는 선언을 적고 걔랑 비슷한 근데 다른 목표를 추가로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선언을 적고 싶을 때 이런 느낌으로 치환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내 선언을 조금 더 복잡하게 가져가는 느낌이라 봐주시면 돼요. 자, 예시에는 없었지만 원래 형식 값을 리턴하는 함수에 대한 함수 선언도 간단히 적을 수가 있어요. F2는 가장 먼저 붙는 게 괄호 열고 닫고입니다. 얘는 나한테 별 하나를 리턴해줘요. 그 다음에 그 별을 따라가면 함수 덩어리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함수를 호출하면 나한테 인트 값 하나를 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F2는 함수 이름인 거잖아요. F2는 인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함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적법하게 쓰려면 정의를 어딘가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함수 정의를 적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그대로를 적으면 함수 정의 첫 줄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나중에 호출하면 별을 하나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은 인트 값을 리턴하는 인수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트 값 리턴하는 함수 하나에 대한 포인터 값을 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친구가 지금 리턴하기 가장 적절한 메인에 대한 위치 값을 리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F2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나한테 전달한 걸 따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따라가서 거기는 함수 덩어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함수를 호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한테 인트 값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나는 넘버 자리에 담는다든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저 선언에 적혀 있는 순서 그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넘버는 F2 어쩌고 저쩌고 할 거란 말이에요. 요 F11 누르면 진짜로 F2로 넘어갈 겁니다. F2 내용으로 실행할 거예요. 그러면 ampersand 메인 값을 리턴합니다. 메모리 위에 있는 메인 함수 덩어리의 시작 위치를 포인터 값을 리턴할 거예요. 그러면 돌아옵니다. 그걸 갖고 두 번째 함수 호출식을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F11 누르면 되게 자연스럽게 메인의 여는 중괄호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냐? 내가 들고 있는 포인터 값을 갖고 메모리 위 방문해서 이제 코드 실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메인의 여는 중괄호 위치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란 하슬표는 메인으로 다시 돌아왔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적어놓은 그대로 괄호 열고 닫고를 두 번 쓸 수 있게 해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포인터 값을 리턴하는 함수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포인터 값 그 포인터 따라가면 거기에 배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인트 한 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함수 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완전 자유입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함수 정의 첫 줄 되게 지저분해지긴 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라면 아마도 우리는 수식 P는 F2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느낌의 는 수식을 성공적으로 적을 수 있겠구나라고 얼마든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약하면 저런 복잡한 선언 기말고사 때 반드시 나옵니다. 심지어 1교시 때 나올 거예요. 실습이니까요. 실제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고 여러분은 저거에 대한 해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선언이 유효한 선언이냐 이렇게 선언 적혀 있을 때 이 수식이 유효한 수식이냐와 같은 것들을 풀어야 됩니다. 그때 그냥 구경하면 평균 40점 나올까? 한숨만 나올 거예요. 이게 기말고사인데 막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근데 조목조목 뜯어갖고 구경하면 엄청나게 쉬워요. 엄청나게까지는 아니라도 그럭저럭 쉽다고 느낄 거예요. 일단 세 가지 규칙을 먼저 외워주세요.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그 다음에 가까운 거를 먼저, 대괄호가 여기 대괄호 3 있고 저기에 대괄호 2 있다. 대괄호 3을 먼저 붙인다. 되게 직관적인 거죠. 그 다음에 괄호를 쳤으면 당연히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 느낌에서 딱 봤을 때 지금 결과적으로 오른쪽에도 하나 왼쪽에도 하나 붙어 있다. 그때는 이제 오른손을 들기 시작하면 됩니다. 거리가 같으면 오른쪽 걸 먼저 붙인다라는 규칙이 추가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만큼이나 지금 매우 중요한 건 요거예요. 선언으로 도입하는 그 새 이름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래서 걔가 지금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먼저 붙는 기호가 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붙는 게 대괄호다. 그러면 그 뒤에 별이 몇 개가 붙어있든 소괄호가 몇 개 붙어있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싹 무시하시고 얘는 배열 이름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맨 처음 붙는 게 별이다. 그러면 걔네 크기는 그냥 8바이트인 거예요. 그 뒤에 대괄호가 몇 개가 붙어있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걔는 그냥 포인터 변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소괄호도 비슷해요. 처음에 소괄호 열고 닫고가 붙어있다. 얘는 이제 배열도 아니고 변수도 아닌 함수 이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붙는 애들은 전부 다 그 리턴 값의 형식이 뭐냐를 기술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 하나를 리턴하는 애다 등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먼저 원래대로 했다면 가장 먼저 별이 붙는 또는 대괄호가 붙는 상황에서 그 대괄호 그런 배열 여러 개들 중에 하나를 내가 골라놓고 나중에 쓰고 싶다 하면 아까랑 똑같은 선언 복붙해서 적은 다음에 이름 대신에 별이 먼저 붙게끔 별 P 같은 느낌으로 치환을 해서 적기만 하시면 원래 선언으로 도입한 이름의 형식에 파생되는 새로운 형식, 새로운 이름에 대한 선언을 얼마든지 여러분이 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불리다 보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파이썬 인터프리터와 같은 복잡한 프로그램 안에서 활용하기 위한 갖가지 데이터들 다루기 위한 이름들에 대한 선언을 간편하게 도입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고 세 가지 규칙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마치 우리 과제 넘버원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잖아요. 2주를 허송세월 보냈을 겁니다. 한숨만 쉬다가 알트탭하면서 유튜브 쇼츠 보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 제가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하고 그림 그려서 알려드렸더니 진짜 그 방식대로 한다면 이게 input.txt에 있는 모든 애들 다 성공적으로 읽을 수 있겠구나와 같이 느낌이 어느 정도 왔을 겁니다. 최소한 이전보다는 쉽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했던 게 역시나 비슷합니다. 전체 커다란 내용을 잘게 나눠가지고 순서대로 구경한 거예요.
선언 읽는 방법도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순서를 정하기 위한 규칙의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거고 단순히 순차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름을 가운데다 두고 세 가지 규칙을 적용해 가면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식으로 그 이름에 붙이는 식으로 읽는다라는 걸 제외하면 과제 넘버1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 감정 그대로 C 선언을 읽을 때 적용하시면 된다 보시면 돼요. 사실 그게 소위 공대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어프로치의 하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해요. 자, 그래서 요 뒤에 51 슬라이드 이후부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또는 이거를 금요일 반에서는 제가 과제 설명하는 대신에 수업 시간에 이걸 진행을 하고 그걸 유튜브에 영상으로 따로 떼서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화요일 반 친구들은 다음 주 화요일 오기 전에 영상으로 구경하고 오는 식으로 합시다. 아무튼 일단은 우리 이제 여러분 정신줄 놨을 테니까 오늘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남은 시간 10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나 지금 과제 넘버 2 여기서 하고 가고 싶다 등등인 친구들은 저한테 문의하시면 도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